내년 총선까지 이제 149일 남았습니다. 5개월도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민주당에서는 비명계는 물론이고 친명계마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험지 출마하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보란 듯이 주말에 어디를 갔대요? 어디 갔을까요? 미용실을 갔다고요, 최지원 기자? 예, 맞습니다. 어제 갑자기 깜짝으로 이 SNS를 통해서 인천 계양구 미용실에서 염색하는 사진을 공개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유튜브 라이브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예. 1시간 40여 분 동안 거리를 직접 걸어다니면서 주민들과 사진을 찍고 또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아, 저렇게 염색하는 거를 인터넷으로 공개를 했어요? 예, 이 대표가 이 단식 기간 동안에 염색을 하지 않아서 백발이 이제 많이 노출이 됐던 모습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 SNS를 통해서 드디어 머리 염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김에 동네 좀 돌아봐야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해시태그에는 또 재미있는 개양이자 또 이재명이 있는 개양 이런 중의적 표현을 담고 있는 재미있는 개양 이런 표현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염색은 뭐 아무 데서나 하고 보통 염색하는 장면까지 공개하지 않는데 자, 신지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의 개항에서의 염색과 장제원의 그 92대 버스를 동원한 이거나 정치적으로는 같은 맥락이고 같은 메시지입니다. 예. 내 지역구를 사수하겠다. 아. 괜히 그러니까 헛물 키지 마라.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예. 그 메시지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염색하러 간 건 아니겠죠. 뭔가 지역구에서 특히 뭐 계양구에 있는 미용실을 직접 찾아갔으니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죠.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다른 곳 뭐 안동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내에서 아직 그런 검토가 있거나 논의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 공천의 틀이 있습니다. 총선 기획단이 내년 총선에 필요한 컨셉과 방향,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게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당내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되거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지금 뭐 험지 출마라고 험지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른 많은 그렇죠. 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도 왜 험지 출마라는 카드를 계속 이재명 대표한테 던지는 걸까요? 그 얘기가 비명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친명계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험지 출마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이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장 이래 여러 가지 혁신안이라는 걸 내놓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결국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만은 친윤계의 불출마나 아니면 수도권 험지 출마 이런 얘기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일종의 물타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 민주당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자기 목소리를 내서 결국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니까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본인의 국회의원 배지가 매우 중요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인 그 어떤 국회의원 당선 이런 걸 원하고 있어서 아마 험지 출마 더군다나 불출마 이런 거는 아마 검토 대상에도 들어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잠시 살펴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아직 재판 중이니까 모르잖아요. 그 지역구 원래 내 건데 라고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는 재판은 아직 안 받고 있고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다시 그 인천 계양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아마 다른 지역을 선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서울시장을 출마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다시 그 계양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더군다나 탈당한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그걸 탈환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한다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다른 선택을 하겠죠. 지금 민주당 주변에서 신당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역시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현답 기대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럴 정도의 용기와 배포도 없다고 보고요. 설사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에서 내가 좀 어려운 데 가서 한번 솔선수범하겠다라고 한다 한들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갖고 있는 결함, 한계
이건 뭐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도 없고 국민의 기준에서는 그냥 분칠하려고 하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 그걸 뭐 주장한 분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 그런 얘기를 뭐 친명 비명 뭐 할 거 없이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전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냥 지금 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가 막 이렇게 이목을 시선을 집중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다. 예, 뭐 그런 정도의 정치적 제스처 정도에 불과하다. 실효성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상황을 바라보는 비명계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뭐 지금 잠시 얘기 들으셨습니다만 비명계는 이제 총선 공천을 앞두고 탈당을 시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은 각계 전투를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뭉치자, 우리끼리라도 공동행동 예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결국에는 친명기획단 만들고 비명계로부터 혁신계로부터 의심받을 일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항상 안전한 곳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이거든요. 저는 담수에 들어왔는데 지금 소금물이 돼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 12월까지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안 바뀌면 뭐 정치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죠. 우선 저는 제 스스로 이제 그 거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그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달 안에 결판 납니까? 그럴 생각입니다. 네. 한 달 안에 결판 난다고 하신 이상민 의원님. 그 결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그때는 한 20일 남았네요. 그 12월 초까지는 제가 민주당에 남아서 그야말로 그냥 온 정력을 바쳐서 잘못된 거 뜯어 고치고 예. 바로 세울 것이냐. 되든 안 되든. 또는 도저히 뭐 그 당에 있을 수가 없고 도저히 안 맞으면 나갈 것이냐. 그 여부를 한 달 이내, 12월 초까지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 더 늘어봤자 자꾸 뭐 공천을 받느니 안 받느니 마치 뭐 구잡스럽게 좀 저기 뭐 공천 구걸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라도 뭐 공천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에 남을 것이냐 나갈 것이냐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지금 남아서 뭐 추잡스럽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찌 됐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입니까? 구차스럽죠. 뭐 공천 뭐 해가지고 무슨 뭐 제가 뭐 그거에 뭐 지금 그 지역에서 5선씩 만들어 주셨는데 국민들이 보실 때는 저를 뽑아주신 그 지지자나 유성 국민들이 보실 때는 당당하게 맞서기를 바라지 뭐 가서 뭐 공천 때문에 수그리고 할 말도 못하고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과거에 이제 선진당부터 정치를 시작을 하셔서 아니요, 열린우리당, 예. 그다음에 민주당 이제 쭉 거쳐 오셨잖아요. 이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서 지금처럼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 정치가 너무 저렇게 퇴행을 했고 예. 지금 뭐 정치라고 있을 수가 없죠. 예. 뭐 양당이 정치를 하려고도 안 하고 자기 당의 그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만 받아서 최고위원 되고 당대표 되고 대선 후보 되고 여기에만 골몰해 있으니까 예. 쌈 잘하는 사람이 최고죠. 상대하고 무슨 타협한다 어떤 뭐 이렇게 한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수박이든지 사쿠라든지 뭐 이런 비난을 내부에서 받고. 근데 그걸 혼자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지금 이현웅 의원은 이제 같이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가지고 저 모임이 뭐 어제 오늘이 모임이 아니고요. 오래됐습니다. 몇 개월 됐는데 약간의 그 시기 가지고 좀 생각에 농담의 차이가 있어요. 뭐 좀 말하자면 민주당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뜯어 고치는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나갑시다라는 의원도 있고 저처럼 뭐 싹이 노랗다. 뭐 결정하려면 빨리빨리 결정하고 자꾸 밀어줄수록 공천 구걸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조건도 걸 필요도 없다. 만약에 남을 것 같으면 뭐 조건 걸고 없이 끝까지 저 목숨 바쳐 바로 세우는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뭐 유쾌한 결별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쾌한 결별 얘기하셨을 때 이 상황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예상했죠. 예. 이게 뭐 한두 번 겪어보고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구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당이 뜯어 고칠 수 있는 단계인지, 예.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도저히 싹시 노란 그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뭐 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 만났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누구 밑에 들어갈 사람 아니다. 누구 이렇게 당을 만들면 본인이 앞장서야 되고 본인이 대표가 돼야 되고 만나는 많은 의원들은 뭐 몇 손을 했건 본인이 당대표가 돼서 앞장서야 될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와 전 대표와 정치를 한다면 뭐 위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그거는 뭐 누구는 뭐 밑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다 앞서고 싶고 자기가 그러고 싶죠. 그러나 이 약자 입장에서 결국은 힘을 발휘하려면 연합을 해야 되고 예. 연합을 내면 자기가 수리고 들어가야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뭐 본인이 뭐 내가 앞장서야 된다 또는 뭐 금태섭 의원이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되면 당장 저 민주당 내에 그 비명계라는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갈라치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 어렵다. 팍 우선 비토하지 않습니까? 예, 이현우 의원도 뭐 네 가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인다는 것이 연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연합하려면 자기가 수그리고 들어가고 자기가 밑에 있고 자기가 이렇게 뒷바라지 하고 그래야지 앞장서서 뭐 하는 것은 예. 별 누구든지 지혜롭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명계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사실 아마 이 당에 계속 있기 어렵고 이 당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은 아마 혼자 생각하시면 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기자로서 수십 년간 그런 걸 봤잖아요. 총선 앞두고는 대개 다 그래요. 예. 그런데 문제는 비명계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친명계는요. 그런 비명계들의 그런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을 거예요. 아, 오히려. 그리고 탈당 움직임, 집단화 움직임 이런 것들을 아마 전부 다 이렇게 방해를 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친명계들도 굉장히 많이 비명계를 신경을 쓸 거라고 저는 봐요. 과거의 예를 보면. 예. 그러면 결국 각계격파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원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원칙과 상식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런 모임 과거에 보면 총선 앞두고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면 상대 쪽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그 당의 주류가 그걸 각계격파를 하거든요. 아하. 마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의원, B 의원이 있으면 예. A 의원한테는 뭐 공천을 줄 것처럼 얘기해요. 하고. B 의원한테도 공천을 줄 것처럼 얘기해요. 결국은 둘 다 안 주는데. 아, 그래 놓고 이제 A 의원, B 의원이 서로 갈라지도록.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공천 받는 줄 알아요. 그런 경우를 이제 저희가 기자로서 워낙 여러 번 관찰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뭐 12월까지 뭐 얘기를 하시는데 예. 12월까지 민주당이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관찰자로서 자 결국은 결정인데 결정을 12월 초에 하느냐 12월 말에 하느냐 뭐 그런 결정만 남은 거죠. 근데 그게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게 결심하고 당을 뛰쳐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빗대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쉽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아니, 괜찮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은 자, 난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민주당에 있는 다른 의원들 거기 있지 말고 싹수 놀았잖아. 이제 표현하신 것처럼. 빨리 나와. 그런데 다른 의원은 잠깐만 기다려봐. 나 지금 공천을 받을 것도 같고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뭐 어떤 얘기나 내가 공감이나. 속마음은 뭐 잘 모르죠. 사람마다 갖고 있는 속마음을 다 뭐 이렇게 이실직고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다만 이제 명분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명분을 더 쌓아야 된다. 민주당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했으나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이런 분위기가 당원들이든 또 지지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좀 추인이 될 정도. 예. 근데 저는 뭐 지금 우리 최 국장님 말씀하셨다나 그거 하고 하면 하세월이고 잘못하면 휘말려 버립니다. 말하자면 공천 국가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끊어버리려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해서 결단을 가부간에 남을 거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예. 뭐 나갈 것 같으면 확실하게 끊고 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이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오늘 어떤 결정이 예고돼 있어요? 예, 법원이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또 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할지 이 부분을 놓고 심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대표 측은 병합을 또 검찰은 반대를 주장하는데 이 재판이 합쳐질 수 있느냐의 여부가 내년 총선 판도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혐의 소명이 단순해서 금방 1심 판결이 내려질 여지가 큰 반면에 대장동이나 백현동 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인데 이 위증교사 사건 관련인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 관계인이죠. 김 씨는 병합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견서를 내기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먼저 신주 의원님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전 모르겠는데 상식적이라면요, 이거는 별도 재판으로 단독 재판부로 보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 위증교사 사건이요,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진성 씨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요구를 받고 법정에서 그렇죠. 위증한 그 분이 있어요. 김진성 씨. 근데 김진성 씨가 이거 병합하지 말아달라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아하.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김진성 씨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을 했거든요. 했죠. 예. 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는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빨리 나 끝내고 죄 지은 싶죠. 거 빨리 벌 받을 거 벌 받고 네. 새 출발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2, 3년 기다리고 싶진 않죠.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거를 지금 대장동 위례신호시 성남 FC 그 네 번째 사건으로 백현동이 붙었는데 그 순차적으로 해갖고 다섯 번째 사건으로 이걸 붙여버리면요. 이 1심 판결 나는 데만죠 3년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 김진성 씨의 인권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조금 약간의 상식만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한 달째 질질 끌면서 뭐 이렇게 한다? 이것도 이상하고요. 설령 오늘 상식적인 결론이 나서 위증교사를 병합하지 않고 별도 재판부에 예. 단독 재판부에 보낸다 할지라도 이거 많은 그 법조인들의 얘기로는 한 두세 번, 왜냐하면 스모킹건 워낙 확실한 물증이 있으니까 한 두세 번 재판하고 바로 이제 선고하면 될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선거법 사건도 지금 말이죠. 그 강행 규정을 위반하고 1심조차 지금 13개월이 넘었는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증교사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딴 단독 재판부에 간다 해서 이게 신속하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요, 이게 이제 법률 전문가 아닌 상식으로 말씀하신다는데 제가 법률 전문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재판 심리 중에 각개의 사건마다 심리가 해서 재판하기에 이를 정도로 숙성됐으면 그거 결론 내는 겁니다. 아. 그거를 뭐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해서 늘어지게 하면 아니 그게 재판입니까? 그러면 재판은 막 2, 3년 전에 아니 범죄 행위는 2, 3년 전에 했는데 그에 대한 제재는 2, 3년 후에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죄의식도 없어요.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들도 그걸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도 그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했나? 그게 뭐에 대한 재판이지? 아리송하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저거는 병합 심리를 할 것인가 여부를 재판부가 심리를 열어서 구두변론을 하겠다는 것부터 난 저희가 볼 땐 납득이 안 돼요. 예. 저건 일반 시민들의 경우라면 서류로 그냥 단박에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니 봐서 판사가 재판 판결을 내릴 정도의 숙성됐으면 그거를 합치면 안 되죠. 예. 그걸 합치겠다면 재판이라는 건 적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목표도 있지만 신속하게 해야 되는 목표도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미 그 중앙지법에서 저 사건을 형사합의 33부로 배당을 했어요. 이미 대장동 재판을 맡고 있는 33부로 배당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제가 보건대 한 60% 정도는 메시지가 병합하라는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게 단독 사건 재판부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재정합의라는 걸 거쳐서 굳이 대장동 재판부로 배당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중앙지법 이 배당권자의 생각은 병합하라는 걸로 이미 그 메시지가 저는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걸 병합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그 김진성 씨 위증의 당사자
그 헌법에 보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한 또 다른 법률적 그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합을 할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너무 몰상식한 그 사법부 사법 재판까지도 몰상식한 행태가 자꾸 벌어지니까 참 걱정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